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커마 2급 실기 10일 완성 5일차로 분석 작업을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분석 작업에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시나리오, 그 다음에 데이터표, 목표가 찾기를 했다라고 하면 오늘은 정렬, 부분합, 그 다음에 통합, 피벗 테이블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써서 문제를 좀 꼼꼼하게 보면서 풀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피벗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벗 테이블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좀 더 예제를 좀 많이 풀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피벗 테이블 풀으실 때 조금 더 집중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정렬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정렬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뭐 만약에 성별을 기준으로 정렬을 한다라고 하면 뭐 남자끼리 여자끼리 이렇게 지금 뭉쳐져 있죠. 이런 게 이제 정렬이고, 나는 이름을 가나다 순서대로 정렬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름을 가나다 순서대로 정렬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그렇게 정렬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쪽 데이터에는 합계가 이렇게 병합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병합이 되어 있는 셀에서는 그냥 이름만 이렇게 클릭해 놓고 나 정렬해야지 이렇게 되면은 이게 정렬이 안 돼요. 병합하려는 모든 셀의 크기가 동일해야 되는데 지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병합이 되어 있는 셀을 제외하고 범위를 지정을 해 주신 다음에 정렬에 들어가서 나 이름으로 정렬을 할래. 이름 선택하시고 다 오름차순으로 할 거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오름차순은 기역, 니은, 디귿, 가나다라, 마바사, 숫자는 작은 숫자가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럼 내림차순은 그거의 반대겠죠.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기역이 나와 있는 사람들이 먼저 오고 이렇게 가나다 순으로 정렬이 됐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하실 때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우리 문제에서는 한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한번 해볼게요. 사용자 지정 목록을 이용해서 지점이 먼저 1수준이 되는 거예요. 강동, 강서, 강남, 강북의 순으로 정렬을 하고 같은 지점이 있을 수 있죠. 그 지점이 나올 경우에는 뭐로? 지점이 같은 지점일 경우에 누구로? 부서로. 부서의 셀이, 셀색이 어떻게 되게요? 요런 색깔이 위에 나오도록 표시를 하도록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일단 범위를 지정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렬을 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은 병합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제외하고 범위를 지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 어디에 들어가요? 정렬. 들어가서 첫 번째 기준은 지금 뭐예요? 지점이에요. 이 지점을 셀값이 아니라 우리가 셀값이고 여기서 오름이 아니라 그랬죠. 어디로 하라 그랬어요? 사용자 지정 목록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분의 정렬 방법을 요거를 선택을 하셔야 돼.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적어주셔야 돼. 뭐를? 요 내용을 여기에다 순서대로 입력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강동 한 줄에 하나씩, 강서, 강남, 그 다음에 뭐예요? 강북. 그리고 반드시 추가 버튼을 눌러주셔야 여기에 이렇게 추가가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 기준은 지점을 기준으로, 지점을 갖다라고 하면 부서라 그랬죠? 요 기준 추가, 여기 나와 있는 기준 추가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얘를 눌러서 다음 기준은 누가 된다? 부서가 돼야 돼요. 부서가. 근데 부서는 셀색으로 하라 그랬어요. 정렬 기준을 뭘로 해라? 셀색. 그러면 요 셀색을 선택하는 순간 여기 들어가 있는 색깔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 색깔을 선택하고 그 색깔을 위에 나오게 할 건지 아래에 나올 건지를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어디에 표시하는 거예요? 위에요. 그죠? 위. 그래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강동길이 나왔고 강서가 나왔고 강남이 나왔는데 같은 지점일 때는 요 색깔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위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정렬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렬 문제가 별도로 나온다라고 하면 이런 유형이 나올 확률이 좀 크겠죠. 정렬 2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여기 보니까 색깔이 있는 거 보니까 1번에 나와 있는 유형하고 비슷하겠죠. 요 정렬 기준은 요 문제를 보면 이 정렬 기능을 이용하여 가전제품 판매 현황표에서 누구를 요 분류를 기준으로 이렇게 태블릿, TV, 핸드폰 순서대로 정렬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경우일 경우에는 수량, 요 수량의 요 색이 위에 나타나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정렬을 하기 위해서도 범위를 지정을 하고 정렬에 들어가서
이번엔 어디를 기준으로 해야 돼요? 분류. 그 다음에 셀카. 그리고 이것도 사용자 지정 목록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써주셔야 돼요. 맨 처음에 뭐예요? 태블릿, 그 다음에 TV, 그 다음에 핸드폰, 대문자, 소문자 구별해서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요 추가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정렬해야 되는 순서가 이렇게 파랗게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 요 분류가 같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거? 수량. 아니죠. 요거는 지금 분류가 됐고 기준을 추가해야 되겠죠. 기준을 추가를 해서 이번에는 누가 돼야 돼요? 수량. 그래서 수량을 눌러주시고 셀색이죠. 요 셀색을 선택을 해서 또 어떤 색깔? 요 색깔. 요 색깔이 어디에 표시가 되게? 위에 표시가 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렬을 할 때 1수준, 2수준 이렇게 나오죠. 맨 처음에는 분량, 그 다음에 누구예요? 수량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태블릿, TV, 핸드폰 순서대로 이렇게 나와 있죠. 태블릿, TV, 핸드폰. 그 다음 셀색이 이렇게 초록색인 사람들이 위로 올라갔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 정렬 하나 더 볼까요? 네,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은 조금 특이한 또 정렬인데요. 정렬 기능을 이용해서 C3부터 G10 영역, C3부터 G10이라 그랬어요. 이 부분이에요. 그죠? 이 부분만 하라 그랬어요. 삼행을 기준으로 어디서? 요 삼행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어디예요? 오른쪽. 사용자 지정 정렬하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C3부터 G10은 순서가 이렇게 하라고 알려줬죠. 요 순서대로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 정렬에 들어가면 정렬 기준이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범위를 여러분들이 지정을 하실 때요. 여기를 이렇게 지정을 해서 들어가 주신 다음에 정렬에 들어가 주신 다음에 여기 옵션에 가서 보시게 되면 이 왼쪽에서 오른쪽을 눌러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어디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눌러서 요 옵션을 선택을 해서 요 왼쪽에서 어디로요? 오른쪽으로 선택을 해주셔야 돼. 보통 우리가 아까 정렬한 거는 위에서 아래로 정렬을 한 거지만 지금은 어디에서 어디를 하라 그랬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먼저 해주셔야 돼. 그리고 나야지만 여기가 삼행일 이게 기준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삼행을 기준으로, 그쵸? 그리고 요 순서는 오름 내림이 아니라 알려줬죠.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순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용자 지정 목록을 눌러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써주셔야 돼요. 뭐로? 국어, 영어, 그 다음에 수학, 과학, 그 다음 뭐예요? 사회. 그리고 추가를 해주셔야 돼. 그럼 선택이 됐고 확인을 눌러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그 다음에 사회 순으로 정렬이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좀 특이한 경우니까요. 좀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서 정렬해서 이 옵션, 이 옵션에서 정렬 방향을 선택을 하지 않으면 보통 다 어디로 되어 있냐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정렬이 시험 문제 나온다라고 하면 이 유형이 나올 확률이 좀 클 것 같고요. 이 정렬 3번은 조금 특이한 경우니까 여러분들이 방향을 바꿔서도 정렬이 가능하구나 라고 하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부분합으로 가보겠습니다. 요 부분합은 반드시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부분합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 정렬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정렬 기준을 첫 번째 기준점에 보면은 정렬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를 알려줘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 뭐를 풀어야 돼요? 부분합을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럼 문제를 보면 부분합 기능을 이용해서 영업 현황표에서 그림과 같이 대리점명별 해수율의 최대값과 해수율의 최소값을 계산하시오 라고 나와 있는데 대리점명에 대한 정렬 기준은 오름차순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정렬 먼저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 정렬에 들어가서 누구별로 대리점명 요거대로 정렬 기준은 누구예요? 오름차순이에요. 대리점명별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요. 그러면 대리점, 강남점, 구로점 이렇게 나왔죠. 이 상태에서 어디로? 요 맨 끝에 요 개요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 부분합이 나와 있어요. 이 부분합을 눌러주셔야 돼.
부분합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대리점별로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 체크되어 있는 부분을 풀어주시는 거야. 어디에만 남겨두고 데이터 아래 요약 표시라고 나와 있는 부분만 체크를 남겨두고 나머지 체크가 되어 있는 거는 다 빼주세요. 특히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고 하는 부분에 체크를 풀어야 돼요. 이거 두 번째 할 때 풀면 안 되나요? 라고 하는데 그때 풀어도 되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풀어야 되는 거 미리 해제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제를 해 놓으시고 먼저 뭐를 대리점 명별로 얘가 먼저예요. 해수율의 최대값. 요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돼. 누구별로? 대리점 명별로 해수율의 뭐를 구해라? 최대값을 구해라. 이렇게 순서대로 하시면 좋아요. 대리점 명별 해수율의 최대값을 선택을 해라.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표시가 돼서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부분합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다시 부분합에 들어가서 아까 체크했던 거 빼고 두 번째 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해수율의 최소값이라 그랬어요. 대리점 명별 해수율의 그 다음에 최소값이다. 지금은 계산을 해야 되는 이 부분합의 계산 항목이 똑같이 해수율이었지만 보통 문제가 똑같이 해수율로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풀 때는 대리점 명별 어떤 걸로 그룹별로 어떤 항목에서 어떤 함수를 이용할 건지 요 순서대로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여기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고 하는 부분에 체크가 풀어졌죠. 이게 만약에 체크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앞에서 했던 게 사라져버려요. 사라져버리고 마지막에 하는 결과만 나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고 하는 부분에는 체크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주시게 되면은 끝난 거예요. 답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가 열너비가 이렇게 좁아요. 그러면 요거는 넓혀주시면 돼요. 이거를 뭐 안 넓혔다고 해서 틀린 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넓혀주시면 좋겠죠. 그러면 제가 요 블로그에다가는 요 결과가 나와 있는 여기에 보면은 그림과 같이라고 해서 요 그림을 여기다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럼 요거랑 모양이 같으면 됩니다. 여기는 열너비를 넓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넓혀도 되고 안 넓혀도 되고 이건 점수에 반영은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렇게 결정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합할 때는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정렬이다라고 하는 거를 놓치면 안 되겠죠. 부분합 2로 한번 또 가서 봐볼게요. 이번에는 문제에 보면은 또 문제를 조금만 키워볼까요? 표일에서 거래처별로 지급액의 합계와 얘가 1차 부분합이 되는 거죠. 1차 도착지별로 수량의 개수를 도착지별로 수량의 개수를 어떻게 해요? 나타나도록 부분합을 작성하시오 라고 나와 있죠. 여기 보면 거래처와 도착지에 대한 정렬 기준은 무슨 순으로 정렬을 해라?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합계와 개수는 위에 표시된 순서대로 처리하고 맨 나중에 부분합에 표서식을 넣으라고 하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거 정렬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먼저 범위를 지정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부터 요 데이터 해당이 되는 부분을 이렇게 다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시고 정렬에 들어가서요. 이 정렬을 하는데 지금 보면 거래처와 도착지라고 나와 있잖아요. 맨 처음에 이 거래처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고 다시 또 어떻게 돼야 돼요? 기준을 추가해서 다음 기준을 누구로 바꿔야 돼요? 도착지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요 도착지로 바꿔주고 또 뭐로 바꿔야 돼요? 오름차순으로 바꿔줘야 돼요. 맨 처음에는 거래처 오름차순, 도착지에 대한 뭐예요? 오름차순 이렇게 바꿔놓고 확인을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부분합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맨 아래 데이터 아래 요약 표시만 남겨두고 어디 부분 이 부분은 빼주시는 거야. 그죠? 그러면 맨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거래처별 지급액 합계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거래처별 누구 지급액. 요 지급액에 대한 뭐를 구해요? 합계. 거래처별 지급액에 대한 합계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1차 부분합이 됐고요. 그 다음에 다시 가서 어디요? 부분합에 다시 들어가서 이번에는 또 체크 없애야 되겠죠. 두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도착지별 수량의 개수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달라졌어요, 여러분들. 이 그룹화 항목이 또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서 누구별 도착지별 수량의 뭐를 해야 돼요? 개수.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됐죠, 그쵸? 이렇게 하시고 나서는 그 다음에 뭐를 하셔야 돼요? 부분합의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하셔서 요 샵샵샵은 열너비가 좁아서 나오는 거니까 나중에 열너비를 넓혀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요.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뭐로 바꾸라 그랬어요? 표서식. 우리 홈에 가면은 요 표서식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여기서 어떤 거? 녹색. 표 스타일 보통 7번이에요. 중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중간이 바로 여러분들 보통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녹색. 표 스타일 보통 7번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나오면 바로 그냥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런 모양의 나타나요. 요 샵샵 좁으니까 이렇게 넓혀주시게 되면은 모양새가 나타나요. 그죠? 그래서 요것도 결과를 한번 보게 되면은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봐 주시면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부분합을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있는 부분합. 여기 가서 또 문제를 보시게 되면 부분합을 이용하여 분류별 고객 현황표에서 분류별 구매 시점의 평균을 구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실적 포인트와 총 포인트의 최대를 구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얘가 1번이 되고 얘네들이 2번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분류에 대한 정렬 기준은 이렇게 순서대로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고객 이름에 글꼴 새긴 값이 위에 나타나도록 이렇게 여기 안에서도 정렬 기준이 또 이렇게 있네요. 그죠? 그러면 범위를 이렇게 지정하고 우리가 데이터에 들어가서 어디로 가주셔야 되는 거예요? 정렬. 정렬에 일단 들어가서 누구에 대한 분류. 요 분류에 대한 거를 요 사용자 지정 목록에 들어가서 우리가 아까 이미 정렬에 대한 거는 알고 있죠. 신규 엔터 누르고 일반 엔터 누르고 우수 엔터 눌러서 꼭 추가 버튼을 눌러주셔야 돼요. 이렇게 추가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신규 일반 우수가 나왔죠. 그 다음 확인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 다시 뭐 눌러요? 기준 추가 들어가서 다음 기준은 누가 되는 거예요? 고객 이름. 고객 이름이 글꼴색이래요. 여기 글꼴색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이렇게 글꼴색에 들어가면 이 색깔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선택을 하고 어디에다 표시하라 그랬어요? 위. 그렇죠? 아까는 셀색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글꼴색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를 어디로 표시한다? 위에 표시되도록 한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셔서 정렬이 먼저 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뭐에 들어가야 돼요? 부분합에 들어가 주시는 겁니다. 부분합에 들어가면 우리가 맨 아래에 있는 데이터 아래 요약 표시만 남겨두고 빼주시는 거야. 빼고 나서 맨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분류별. 분류별 누구? 구매 실적의 뭐를 구해라? 평균. 다시 한번 읽으면 분류별 구매 실적의 뭐를 구해라? 평균이에요. 얘가 1차 부분합. 그러면 이제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어디에 들어가서 부분합에 다시 들어가 주시는 거예요. 들어가서 아까 했던 거는 빼주고 이번엔 누구하고 누구예요? 실적 포인터와 그 다음에 뭐예요? 총 포인트. 그죠? 이거에 대한 뭐를 구해라? 최대를 구해라. 얘도 분류별 실적 포인트와 총 포인트의 뭐를 구해라? 최대를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화면의 왼쪽에는 윤곽기호는 화면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세요 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윤곽기호예요. 얘를 나타나지 않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디에 가서 없애야 되냐면 이쪽 부분합이라고 나와 있는 거 옆에 보면 그룹 해제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가셔서 그룹 해제를 눌러주시게 되면 맨 아래쪽에 개요 지우기라고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버전에서 여기 윤곽 지우기라고 나와 있는데 요 개요 지우기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이 부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결과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이렇게 나타나죠.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봐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놓으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요 열너비는 그냥 놔두셔도 되고요. 조절을 해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이거는 점수에 이렇게 반영이 되지는 않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부분합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분합을 할 때는 반드시 뭐부터 해야 된다?
정렬부터 해야 된다라는 걸 놓치면 안 돼요. 이 부분합을 할 때는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 정렬 작업을 먼저 하고 부분합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새로운 값으로라고 하는 대치에 체크를 풀어주셔야 1차 부분합한 거와 2차 부분합한 것이 그대로 나온다라는 거. 그거 알고 계셔야 되고, 지금 했던 윤곽 지우는 거. 그래서 데이터 탭에 그룹 해제에 가야지만 개요 지우기가 있다라는 거를 알고, 개요 지우기 또는 윤곽 지우기 이 부분을 지워야 된다라는 거. 그거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분합할 때 정렬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벗 테이블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피벗 테이블 1번 예시를 볼 텐데요. 이 피벗 테이블은 이렇게 아래쪽에 이렇게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조건들이 좀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나도 놓치지 말고 순서대로 진행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피벗 테이블 하실 때는 여기 보면 A3부터 G10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A3부터 G12까지를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하시고, 요 삽입에 가면 요 삽입의 메뉴에 요 삽입이라고 하는 메뉴에 보면은 맨 왼쪽 끝에 피벗 테이블이라고 있어요.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표 범위를 미리 지정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범위를 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맨 첫 번째 조건에는 그 피벗 테이블이 들어갈 위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새 워크시트로 하시면 안 되고 우리는 기존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 기존에 어디로 여기 A18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A10에 18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피벗 테이블 대화 상자가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문제를 보고 이제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마우스 커서가 이게 바깥쪽으로 빠지게 되면 이 부분이 없어져요. 그래서 피벗 테이블을 만들 때는 이 안에 커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 상태에서 여기 보면 주문 날짜는 행에다 넣으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쪽에 있는 이 주문 날짜를 여기다가 행에다가 이렇게 갖다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날짜를 넣어주게 되면 이 아래쪽에 뭔가가 막 나오는데 그냥 놔두세요. 그냥 요거는 놔두시면 됩니다. 놔두시면 되고, 제조회사는 열로 넣으라 그랬잖아요. 그 이쪽에는 제조회사를 어디에다가 열에다가 이렇게 갖다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값은 여기 보시게 되면 값은 생산원가, 판매가, 이익금의 합계라 그랬어요. 함수가. 그래서 먼저 순서대로 생산 원가를 요 값에다가 갖다 넣어 주시는 거예요. 요 값에다가 여기 값은 여기 생산 원가, 판매가, 이익금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거를 끌어다가 여기에다 넣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생산 원가 넣고 판매가, 요 판매가를 드래그해서 요 아래쪽에다가 넣어 주시고, 그리고 요 이익금을 끌어다가 또 어디에다 넣어 주시면 돼요? 요 아래쪽에다가 넣어 주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데, 지금 보면 함수가 합계로 나왔잖아요. 근데 합계가 아닌 다른 함수가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 생산 원가가 합계로 되어 있는데 평균을 구하라 라고 했다라고 하시게 되면 바로 이 부분에서 클릭을 하시고, 이쪽에 보면 값빌드 설정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여기에서 이 함수를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취소를 누를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 요 시그마 값이라고 하는 게 이게 열에 들어가 있거든요. 요거를 행 레이블로 위치를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를 끌고 요 행 레이블 아래쪽에다 갖다 넣어 주셔야 돼. 그래서 요쪽에 보면 요 시그마를 끌고 여기 아래쪽에다가 갖다가 넣어 주게 되면 위치가 좀 바뀝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 주시면 되고요. 요 창은 제가 좀 좁아서 이건 닫을게요. 닫고 요 문제를 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피벗 테이블 동일 시트 A18을 이제 넣었어요. 넣고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요 형식. 요 보고서 레이아웃은 두 가지가 있어요. 개요 형식하고 테이블 형식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어디 가서 바꾸셔야 되냐면 커서가 이렇게 안쪽에 있다라고 하면 위에 피벗 테이블 분석이라는 메뉴랑 디자인이라는 메뉴가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가 요거 보고서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걸 바꿔주기 위해서는 요 디자인으로 들어가 주셔야 돼요. 요 디자인으로. 그래서 디자인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요쪽에 보고서 레이아웃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요거 있으시죠? 요 부분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요 개요와 테이블 둘 중에 하나가 잘 나옵니다. 여기 가서 뭐 눌러야 돼요? 개요. 요거를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모양 자체가 바뀌어요. 그리고 주문 날짜는
월별로 그룹화를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주문 날짜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얘를 클릭해서 뭘로? 월로. 그러니까 일은 없애주시고 월만 선택해 주시면 돼. 만약에 분기로 해라, 연으로 하라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월이 있기 때문에 월만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바뀌어요. 전체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요거를 조금 줄일게요. 제가 너무 크게 되어 있어서 약간 줄여주게 되면 전체적인 모양이 이렇게 보이시죠. 그 다음 마지막에 피벗 테이블 옵션을 이용해서 열의 총합계, 행의 총합계는 표시하지 않고 빈 셀은 별을 표시하시오 라고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이 피벗 테이블 옵션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벗 테이블이 나올 때마다 피벗 테이블 옵션에서 뭐뭐뭐뭐 해라, 뭐를 선택하지 말아라, 뭐를 선택해라 라고 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피벗 테이블 옵션에서 하는 세 가지가 뭐가 있는지를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피벗 테이블 옵션에 들어갈 때는 피벗 테이블 위에 커서가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피벗 테이블 옵션이 나옵니다. 이 부분으로 들어가 주시면 여기에 레이아웃 및 서식, 그 다음에 요약 및 필터, 여기 표시, 여기 세 가지를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요 레이아웃 및 서식에서는 어떤 게 나오냐면 레이블이 있는 셀 명암의 가운데 맞춤, 그리고 이쪽에 빈셀 표시. 지금 요 빈셀 표시에 별 하나 넣어주라고 하는 게 나왔죠?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별을 하나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약 및 필터에 들어가면은 요 부분 열과 행의 총합계는 표시하지 않고라 그랬죠. 근데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풀어주셔야 돼요. 빼주셔야 돼. 그리고 나중에 이 표시에 가면은 확장, 축소, 단추를 나오게 할지 안 나오게 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이 표시 탭에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벗 테이블 옵션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변경할 수 있는 내용이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 어디 탭, 레이아웃 및 서식, 요약 및 필터, 표시 탭. 요거를 확인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나왔어요. 빈 셀에 별별별이 들어갔고, 그쵸? 이쪽에 있는 이 행의 총합계, 여기 아래쪽에 있는 열의 총합계가 없어졌어요. 그죠? 그리고 월별로 나왔잖아요. 이렇게 피벗 테이블을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두 번째 유형 또 한번 봐볼게요. 두 번째도 보시게 되면 제품 판매 현황 보고서에서 하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그래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동일 시트 어디에서 만들어야 된다? B20셀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삽입에 들어가면 요 피벗 테이블을 눌러주세요. 이걸 눌러주시고 나서 기존 워크시트에 있는 어디 셀에다가 B20을 클릭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확인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또 나오죠.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가 되셔야 돼. 그렇죠?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럼 여기에서 또 보면은 판매 일자는 어디에다 갖다 넣으라 그랬어요? 행이야. 판매 일자를 행에다가 드래그해서 넣어주시고, 그리고 구분은 열이라 그랬어요. 구분은 끌어다가 열에다가 넣어주시고, 그리고 값은 금액의 합계를 넣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값은 금액에 뭐를 넣어라? 합계. 함수는 지금 합계로 되어 있으니까 놔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여기 문제 보시게 되면은 그 합계를 계산하는 피벗 테이블과 피벗 차트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죠? 요거는 피벗 테이블 다 만들고 나서 피벗 차트를 만들 건데요. 요 피벗 차트는 요거 피벗 차트 시트는 피벗 테이블 2. 우리가 지금 있는 데가 피벗 테이블 2잖아요. 거기 시트 앞에다가 위치시키라고 했어요. 요거는 다 만들고 나서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뭐를 해야 되냐면 이 보고서 레이아웃은 무슨 형식으로 바꿔주래요? 개요 형식. 이거 아까 어디 가서 바꿨죠? 저희가 요 디자인에서 바꿨죠. 그래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어떤 형식으로? 개요 형식으로 바꿔주시면 되고, 여기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판매 일자는 분기로 설정하세요 라고 나와 있죠? 아까 여기 들어가서 그룹이라고 나와 있는 곳에 여기 들어가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그룹으로 들어가 주신 다음에 여기서 뭐로 바꿔주면 돼요? 1, 월을 다 빼고 뭐로 바꿔주시면 된다? 분기로 바꿔주시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죠? 분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피벗 테이블은 이제 다 만들었고요. 저희가 이제 뭐를 만들어 주셔야 되냐면 피벗 차트를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피벗 차트는 우리 어디로 들어가 주시냐면 이쪽에 이 피벗 테이블 분석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아까 디자인에서 우리가 요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바꿨잖아요. 거기 바로 옆에 보면은 피벗 테이블 분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 부분으로 들어가 주시는 거예요. 요 피벗 테이블 분석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요 끝부분에 보면 피벗 차트, 요 도구라고 나와 있는 그룹에 요 피벗 차트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피벗 차트는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만들고 위치만 요 피벗 테이블 요 앞쪽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벗 차트를 눌러 주시고 묶은 세로 막대형이잖아요. 요 확인을 눌러 주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차트를 이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차트 이동이라는 말이 나와요. 보이시죠? 요 차트 이동을 눌러 주신 다음에 어디에다가 피벗 테이블 2 여기 피벗 테이블 2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다 넣어주면 지금 이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요 새 시트를 눌러 주셔서 새 시트를 눌러 주시고 확인을 눌러 주시게 되면은 요 피벗 테이블 2 앞쪽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죠? 여기 보면은 피벗 테이블 2 시트 앞에 위치시키시오 라고 나왔는데 요 피벗 테이블 앞쪽에 요 차트 2라고 나와 있는 거 있으시죠? 일로 가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차트를 이동을 할 때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요 차트 이동을 선택을 하셔서 들어가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벗 차트가 이렇게 별도로 나오는 경우가 그동안은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혹시 또 우리가 버전이 바뀌면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요 피벗 차트 만드는 것도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만약에 이렇게 새로 추가됐는데 요거 이름을 바꿔라 라고 하면 더블 클릭해서 이름은 쓰실 수 있죠. 시트 이름 변경하는 거는. 그렇죠? 그것도 기억을 해놔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세 번째 유형으로 가볼게요. 제가 일부러 이 문제를 좀 뽑을 때요. 좀 흔하지 않은 거. 그죠? 흔하지 않은 거를 좀 뽑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자주 틀릴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피벗 테이블 유형들, 뭐 부분합도 아까 마찬가지였고 정렬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쉽게 풀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건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도 좀 많이 틀리는 부분들 조금 난해한 부분의 문제를 좀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피벗 테이블 기능을 위해서 요 미래대학교 학과별 성적 현황표에서 또 하라 그랬죠. 그러면 피벗 테이블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고 들어가셔서 지금 같은 경우는 요 문제에 보면은 하라고 하는 조건사항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잘 보시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니까 항상 문제 풀 때는 순서대로 가셔야 됩니다. 막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렇게 우왕좌왕 여기하고 저기하고 하시면 빠뜨린단 말이에요. 이 피벗 테이블은 여기서 한 개라도 놓쳐버리면 그냥 0점 처리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잘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확인해 가면서 문제를 좀 푸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우리 어디다 넣어야 돼요? 기존 워크시트 A 18이죠? A 18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요. 문제를 이렇게 보이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그러면 맨 처음에 어디 해야 돼요? 성별이 어디에다 넣어야 돼요? 행. 성별을 끌어다가 행에다 넣어주시면 돼요. 만약에 모르고 잘못 넣었다 그러면 도로 이렇게 끌고 가서 빼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별은 행에다가 학과 코드는 어디에다가 놔요? 열. 그리고 값에다가 1차 점수와 2차 점수에 뭐를 넣으라고 그랬어요? 평균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함수가 뭐가 들어간 거예요? 평균이에요. 그죠? 그럼 1차 점수를 끌어다가 값에. 합계가 아니라 뭐다? 평균. 바로 어디에 들어가서? 값빌드 설정에 들어가서 함수를 뭐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평균.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고 다시 2차 점수를 드래그해서 어디에다가요? 아래에다 놓으시고 2차 점수도 값빌드 설정에 들어가서 뭐로 바꿔주신다? 평균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단 시그마 값은 어디에다 위치시켜라? 행 레이블로 위치시키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을 요 행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 아시죠? 그러면 끌고 가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 이걸 바꾸란 말이 없다라고 하면 그냥 놔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부분을 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했어요. 두 번째 1차 점수와 2차 점수는 셀 서시 대학 상자에서 숫자 범주의 첨단의 구분 기호를 사용해서 지정하라 그랬어요. 1차 점수
여기 1차 점수 여기를 말하는 거죠.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셀 서식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면은 요 숫자, 범주에 있는 요 숫자 있죠.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고,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면 필드 표시 형식이 눌러주면은 바로 셀 서식에 일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바꾸셔도 됩니다. 숫자 눌러서 천 단위 구분기호 눌렀죠. 이거 하라는 얘기 아니야. 지금 셀 서식의 표시 형식에서 범주가 어디? 숫자 천 단위 구분기호에 체크를 하시라고 한 거죠.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고, 그러면 1차만 바뀐 거예요. 2차는 안 바뀌었어요. 다시 또 해야 돼. 2차에다가 클릭해 놓고 다시 필드 표시 형식 숫자 천 단위 구분기호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예쁘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함이 가운데 맞춤과 빈 셀의 별별별 행의 총합계는 나타나지 않도록 하라는 거, 이거 다 어디 가서 해야 돼요? 피벗 테이블 어디 가서? 옵션. 옵션에서 해야 되는 그 세 가지 말하는 거죠. 이 부분에 가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피벗 테이블 옵션에 들어가 주세요. 가서 셀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함이 가운데 맞춤, 빈 셀에다가 별을 지금 몇 개 넣어야 되냐면 3개를 넣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과 이 부분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요약 및 필터로 들어가서 뭐를 표시하지 않게, 행의 총합계는 표시하지 않게 체크를 풀어야 돼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죠? 이렇게 바뀌어졌고, 그 다음에 요 부분 좀 잘 봐주셔야 돼요. 여기 보면은 CH001, 요 CH001과 CH002는 유아교육학과로, 그 다음에 그룹을 지정하래요. SC 얘하고 얘네 두 개는 사회복지학과로 이렇게 그룹을 지정을 하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 개를 범위를 지정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주게 되면 그룹이 있어요. 얘를 눌러서 그룹 1번이라고 나오죠? 여기다 써주면 돼요. 유아교육학과 엔터 눌러주시고, 그리고 요 요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안 나오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 보면은 학과 코드 부분합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죠? 얘를 빼주셔야 돼요. 얘를 빼주면 이 부분이 이렇게 없어져요. 여기다 클릭해 놓고 학과 코드 2라고 나와 있는 걸 눌러주게 되면은 없어져요. 커서를 여러분들 여기다 놓고 하셔야 돼요. 여기다 유아교육학과라고 나와 있는 곳에서 다시 한번요. 여기에다 클릭해 놓고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은 학과 코드 2 부분합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얘를 눌러주는 거야. 체크되어 있는 거를. 그리고 이 부분도 다시 두 개를 범위를 지정하고 그룹에 들어가셔서 여기다 그룹 2에다 뭐라고 써주시면 돼요? 사회복지학과 입력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확장, 축소, 단추는 나타나지 않도록 하세요 라고 나와 있죠? 여기는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요거를 나타나지 않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아까 이 부분도 옵션 가서 해야 된다 그랬죠? 옵션에 어디 요 표시 확장, 축소, 단추가 여기가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빼주셔야 돼. 자,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아까 여기 나와 있던 부분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던 부분들이 없어졌죠? 네,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 피벗 테이블 스타일은 연암파랑 피벗 스타일 보통 6으로 적용하고 행머리끌, 열머리끌, 줄무늬, 열을 설정하세요 라고 나와 있죠?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 우리가 요 디자인에 들어가면은 보고서 레이아웃하고 요 피벗 테이블 스타일 여기가 나와 있어요. 이 부분 어디 탭에서? 디자인 탭에서. 그래서 여기 눌러주시면 펼쳐야 되겠죠. 펼쳐서 연암파랑 요 중간이라고 나와 있는 게 보통이에요. 여러분들 중간이 뭐다? 보통이다. 그러면 요런 데 가면 보통 몇 번? 6번이에요. 연암파랑 피벗 스타일 보통 6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이 부분을 똑같은 거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어디 행머리끌, 열머리끌, 줄무늬, 열을 선택하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것만 바꾸시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의 옵션 사항도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풀어주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 피벗 테이블 여기 4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또 보면 부서별 급여 현황 표를 이용하여 그랬으니까 이 부분을 다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 이렇게 이 부분을 다 범위를 지정하고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제가 좀 잘 안 보여서 이렇게 다 범위 지정하고 삽입해서 어디로 들어가요? 피벗 테이블. 그리고 위치는 동일 시트 A15라 그랬어요.
기존 워크시트 어디요? A15.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창이 나옵니다. 나오죠? 네, 이렇게 조금만 줄일게요. 여기 잘 안 보여서 이렇게 해주시고 나면 맨 처음에 성명을 필터에다 넣으라고 했어요. 그동안 필터는 없었는데 여기 필터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 있죠? 성명을 드래그해서 어디에다가 필터에다가 넣어주시고 여기 위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필터가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서명은 어디다 갖다 넣으래요? 행에다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직위는 여기 직위는 어디에다 넣어주래요? 열에다 갖다 넣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값에다가는 기본급과 성과급의 평균을 넣으라 그랬어요. 기본급과 합계로 나오니까 평균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이쪽에서 바로 값필드 설정에 들어가서 뭐로 바꿔줘요? 평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고 다시 성과급 끌고 가서 합계로 되어 있는 걸 평균으로 바꿔주셔야 되니까 값필드 설정에 들어가서 평균으로 바꿔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바꿔주고 요 시그마 값은 행 레이블로 또 이치하라고 나와 있죠? 어디에 있는 여기에 있는 요 시그마 값을 어디로? 행으로 옮겨 주셔야 되는 겁니다. 끌고 가서 여기다 이렇게 넣어 주세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요 부분은 다 됐어요. 그죠?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보고 피벗 테이블의 보고서의 빈셀은 별별 2개를 넣어주라 그랬죠? 이건 어디 가서 하시는 거예요? 옵션이죠. 이 옵션. 이 옵션 문제는 어찌 되었든 한 문자는 꼭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빈셀 표시에 들어가서 별을 몇 개 넣어줘야 돼요? 하나, 2개 넣어주시고 그리고 값 영역의 표시 형식 값필드 설정의 셀 서식에서 숫자 범주를 천 단위 구분기호 넣으라고 또 나와 있죠. 그러면 이거는 따로따로 하시는 겁니다. 여기 가서 필드 표시 형식에 숫자 천 단위 구분기호 체크. 또 이 부분도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필드 표시 형식에 숫자 천 단위 구분기호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성명이 누구인 김은태, 박은별, 편은이만 나타내시오라고 했는데 이분은 성명이 지금 모두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를 선택을 하시고 여러 항목 선택이라고 여기서는 얘만 눌러주면 김경애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쵸? 지금 모두가 다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이 중에서 우리는 요 세 사람만 선택을 해야 되니까 여기 아래쪽에 있는 여러 항목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를 해주셔야지만 체크를 하게 되면은 여기가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모두에 있는 거를 빼고 누구만? 김은태, 박은별 체크했죠? 그리고 어디요? 편은미. 요거를 이렇게 세 개를 선택을 해주시면 확인을 눌렀을 때 요 세 사람만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피벗 테이블 스타일 아까 넣어봤죠? 어디에 가서? 디자인에 들어가서 피벗 스타일 연한 파랑 중간이에요. 그죠? 연한 파랑에 여기 연한 파랑 피벗 스타일 보통 몇 번? 9번입니다. 그죠? 요거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생산팀 요것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 안 나왔던 게 지금 나왔어요. 생산팀의 기본급 평균 중 사원의 데이터에 해당이 되는 C18 요 부분이에요. 그죠? 요 부분 C18 여기죠? 요 사원의 생산팀의 요 부분 요 셀만 새로운 시트에 나타나고 시트 이름을 바꿔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해요.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시트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 이름을 뭘로 바꾸라고 했냐면 이름은 생산팀 사원의 급여 현황.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요? 더블 클릭해서 생산팀 뭐라 그랬죠? 이름을 생산팀 사원의 급여 현황. 생산팀 사원의 급여 현황이라고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죠. 생산팀 사원의 급여 현황이라고. 그죠? 그래서 해당하는 데이터 위에서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별도로 이렇게 시트가 생기면서 내용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벗 테이블에서 좀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미리 범위를 지정하고 들어가게 되면 별도로 범위를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그리고 피벗 테이블 옵션에서 해야 되는 요 세 가지 있죠? 이건 한두 개가 출제가 계속 되고 있으니까 알고 계셔야 된다. 레이아웃 및 서식 탭에서는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의 가운데 맞춤과 빈셀 표시가 있고 요약 및 필터 탭에서는 행의 총합계를 표시할지
열의 총합계를 표시할지 그 선택하는 여부가 나와 있고, 표지 탭에서는 그 확장, 축소, 단추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피벗 탭을 이렇게 여러분들 4가지 유형의 문제들을 좀 풀어봤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풀어봐 주시고 다른 것도 잘 풀어보셔야 되겠죠. 그럼 이제 통합으로 가겠어요. 통합은 여러분들 문제가 쉽습니다. 그래서 금방 피벗 테이블이나 뭐 다른 뭐 시나리오가 나온다라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요 통합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시고 주의해야 되는 부분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통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별도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하나로 합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에 있는 요 첫 행, 그리고 여기는 요 왼쪽 열, 요거를 범위를 지정하고 들어가야 되고요. 문제에 따라서 요 내용들이, 왼쪽 열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적혀 있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땐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 표1, 표2, 표3에 대한 품명별, 판매 수량과 매출액의 뭐를 구하라 그랬어요? 평균을 구하래요. 이 함수가 누구다? 평균이다라고 하는 거를 잘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이 부분을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는 거야.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 데이터에 들어가면은 이쪽에 통합이 있어요. 데이터 도구 그룹에 여기 통합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통합, 얘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함수가 아까 뭐였어요? 평균이었어요. 여기 함수를 평균으로 바꿔주시고 반드시 어디? 요 부분 첫 행과 왼쪽 열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기 첫 행, 여기 왼쪽 열, 요것만 체크 잘 해주시면 돼. 요 부분만 체크를 꼭 잘 해주시고, 어디부터? 표1 이 부분, 그리고 추가, 그리고 어디에요? 표2를 범위를 지정하시고, 표2를 범위를 지정하고 또 뭐 눌러주면 돼요? 여기가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범위가 요 H까지, 여기 요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I까지, 그쵸? I까지 하나, 둘, 셋, 4개니까 이렇게 지정해 주시고 추가 들어갔죠? 그리고 이 부분을 또 범위를 지정해서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답이 나오죠. 모니터의 판매 수량, 모니터 여기 21, 80개, 그 다음에 요 30개 있잖아요. 요거에 대한 평균값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3으로 나눈 값에 대한 평균값이 나온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통합2로 한번 가볼게요. 통합2로 가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통합 기능을 이용해서 표 1번과 표 2번과 표 3번에 대한 에어컨으로 끝나는, 여기 이 부분이 중요하죠. 에어컨으로 끝난 품명, 또 선풍기로 끝난 품명에 입고, 재고, 총계의 뭐를 구하라? 합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에어컨으로 끝나는 게 이렇게 있죠. 몇 개가 에어컨으로 끝나는 게 있고, 또 이쪽 제품에 보면은 선풍기로 끝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에어컨, 선풍기를 쓰면 안 되고 뭐뭐뭐로 끝나는 거라고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써야 돼요? 별 뭐예요? 에어컨이죠. 그리고 별 뭐라고 써야 돼요? 선풍기라고 적어주셔야지. 에어컨으로 끝난 거, 선풍기로 끝난 거 맞죠? 그쵸? 범위를 이렇게 해서 입력이 아까처럼 여기는 입력이 되어 있어서 그대로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 풀었지만 여기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주셔야 돼. 그리고 범위를 지정을 해서 통합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 합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함수는 합계가 맞고, 어디 첫 행과 왼쪽 열에 이렇게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표 1부터 범위를 지정을 하세요. 추가, 그리고 표2 이렇게 J까지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 또 추가, 그리고 어디요? 요 품명부터 여기까지를 범위를 지정하고 또 뭐 눌러요? 추가.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입고, 그쵸? 입고에 관련된 합계가 나와요. 에어컨에 대한 합계, 요 입고에 관련된 거, 요거에 대한 합계가 또 여기 에어컨에 대한 합계가 구해져서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통합 3번을 또 볼게요. 여기도 보니까 첫 행은 있는데 품목이 없네요. 그죠? 그러면 이 데이터 통합 기능을 이용하여 도서 입고 상황 1월, 2월, 3월에 대하여
소설로 끝난 분모, 간지로 끝난 분모, 도서로 끝난 분모게 뭐예요? 있고 재고 개에 대한 뭐를 구해라? 평균이에요. 또 뭐뭐로 끝난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먼저 뭐로 끝난 거? 소설. 별 소설. 밑에는 별 간지. 그쵸? 그 다음에 별, 그 다음 뭐예요? 도서. 이렇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중에 소설로 끝나는 거, 도서로 끝난 거, 간지로 끝난 거 이렇게 보이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범위를 지정하고 들어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통합으로 가주셔서 함수가 지금 어떤 걸로 해라 그랬냐면 이쪽에 보면은 평균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함수명을 뭐로 바꿔야 돼요? 평균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하고 어디? 첫 행과 왼쪽 열에 체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어디? 1번 표 1 추가, 그다음 표 2 추가, 그 다음 뭐예요? 표 3 이렇게 추가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답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통합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첫 행과 어디가 왼쪽 열이 범위를 포함을 해서 지정을 해야 되고, 이 왼쪽 열의 내용이 입력이 안 되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고 입력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거를 기억을 좀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우리 이쪽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통합에서는 통합 대화 상자의 사용할 레이블 첫 행과 왼쪽 열에 꼭 뭐를 해야 된다?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분석 작업에 관련된 내용들을 지금 다 마쳤는데요. 이 분석 작업에서 특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시나리오,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 오타 없이 꼼꼼하게 하나도 놓치지 말고 풀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거를 잘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고, 특히 이 분석 작업은 부분 점수가 없다라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춰주셔야 돼요. 함수를 아무리 잘 풀어도 분석 작업에서 있는 게 두 개가 틀리거나 그렇게 되면은 실수점 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석 작업에 해당이 되는 문제들을 꼼꼼하게 잘 체크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기타 작업에 있는 우리 차트하고 매크로를 다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은 함수들을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어요.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